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분들은 나 마라톤 뛸 수 있어. 예, 그 다음에 역기를 들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근력을 자랑해요. 예, 그거는 육체적인 나이일 거예요. 요즘 신체 나이 중에서 아마 얼굴 피부 나이, 동안 때문에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나이, 뇌 나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보통 남자들이 자랑하는 네, 이런 거 접니다. 네. 네. 이게 송출될 줄 몰랐어요. 언제예요? 예, 3주 전이에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 근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원장님이세요? 예, 저예요. 뭐 하신 거예요? 사진 찍었어요. 아니, 네. 무슨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옛날에. 네, 어쨌든 유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꾸 보면 쪽팔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연성을 먼저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유연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계시니까 네, 조금 늦으셨으니까 네. 이쪽으로 나와보시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유연성 하면 다리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로운 얼굴에 왕자가 새겨지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자,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손을 먼저 모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해볼게요. 아주 익숙한 향이 느껴지네요. 네, 던힐 같은. 네, 담배를 태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위로 올릴 거예요. 올려서 팔꿈치의 끝이 내 입술까지 가면 정상입니다. 네, 근데 턱까지 가면 자기 나이에서 5살 더 할 거예요. 혹시 올해 연세가? 몇 살이 들어가겠어요? 40. 내가 잘한 거. 예. 근데 코까지 갔다. 그러면 5살 빼드릴게요. 예, 준비. 예, 여러분 지금 바로 하실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이 먼저 물어보실래요? 옷 벗어야죠, 그렇죠?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네, 준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려올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붙이세요. 붙고. 네, 붙고 올리세요. 붙이라고. 네. 네. 정상 나이로 간주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코까지 가시는 분 계세요? 돼요? 네. 네, 예. 예, 뒤에 저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올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신체 나이 50으로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의외로 근력보다 유연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조금 더 길러주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얘기하자면 운동법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 하나만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운동하라고 하면 아까처럼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그래서 한 평 안에서 몇 분 내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특히 맨몸 운동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다 같이 한번 뻗어볼까요? 네, 뻗어서 90도로 꺾어요. 뻗어요. 그 다음에 얘를 꺾어요. 90도로. 네,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펴니다. 폈죠? 이 상태에서 말아줘 보세요. 꺾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아지지면 꺾여 있어야 돼요. 자, 펴세요. 쭉 끝까지 다 펴야 돼요. 말아주세요. 펴세요. 네, 말아주세요. 꺾여 있어야 돼요. 펴세요. 3개 했죠? 넷. 펴세요. 펴는 끝까지. 5 쭉 펴세요. 예, 6 쭉 펴세요. 7 손가락 끝에 힘 들어가세요. 8 보통 제가 30번을 하는데 오늘은 상태가 좀 그래서 2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9 10 11 자기가 제일 젊어.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 그만. 따뜻해지고 열나고 여기가 막 이제 파들어가죠. 네,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의 팔의 근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근력은 역기를 들거나 하는 그 근력도 좋지만 사실은 버티는 근육이 훨씬 더 고급 근육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버티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 전처럼 버틴 상태에서 자꾸 움직여주면 인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러 운동법들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스마트폰 켜보세요.
지금 생방송이면 보시는 분들 켜보세요. 네.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연결해 보시고요. 네. 유튜브 연결하시면 그곳에 제 이름이 박용환입니다. 용한 한의사. 네, 박용환입니다. 근데 검색하면 아마 동그라미로 제 얼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거기를 눌러 보시고요. 처음에 구독도 누르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운동법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강연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오늘 한 것도 또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네, 거기 내용들 많죠. 그 중에서 오늘 요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만에. 안녕하세요. 네,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신 게 3분 만에 뱃살 인식 빼기더라고요. 네. 여기가 와이파이가 다행히 되니까 우리 집은 조금 큽니다. 이게 제 유튜브 그거고요. 아까 그 영상 재밌었어요? 네. 비슷한 거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와이파이가 되라. 오 5초 내로 안 되면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드디어 그가 왔다. 날 자극하는 바로 야식 타임.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미드 보면서 먹는 떡볶이 순대국밥은 짱이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 맛이지. 먹자고 사는 거 인생 뭐 있냐? 맛있어. 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바로 이거거든. 맛. 아유, 배부르다. 아까 뭐 하기로 했었죠? 뿌듯해. 뭔가 해낸 듯한. 소개팅 하기로 했잖아요. 아. 잠깐. 소개남이라. 맞다. 소개팅. 나 소개팅 하기로 했었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누가 그랬어? 이거 뱃살 어쩔 건데? 내 뱃살. 운동화 2개와 신문지를 준비합니다. 신문지를 잘 뭉쳐서 운동화 사이에 꽉꽉 밀어 넣어서 탄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받침대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양쪽 골반 사이에 밀어 넣은 후에 등을 바닥에 붙이도록 할 겁니다. 그냥 하면 힘든데 삼각 받침대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채로 3분만 유지하면 돼요. 간단하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린 다음에 한 손으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다리와 손이 서로 밀면서 버티는 거죠. 이때에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물론 양쪽 다 해주시고요. 다음은 무릎을 굽힌 다음 배를 들어올려서 10초 유지할 겁니다. 등뼈 하나하나가 차례로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어깨 편 후에 한쪽 다리를 위로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완전히 내려오지 말고요. 닿을 듯 말 듯 해주세요. 이 개운한 느낌. 단 3분 만에 정말 배가 쏙 들어갔잖아. 예스! 예! 네. 좀 전에 말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어디에 있냐면 아랫배 하복부부터 시작해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그 바닥 근육이죠. 우리 내장 바닥이요. 그 부분을 둘러싼 다음에 엉덩이까지 가서 허리 아랫배까지를 현대의학에서 코어라고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더불어 가지고 척추 기립근을 올라가 가지고 머리 뒤통수를 지나 눈하고 귀까지 연결된 것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긴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종근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종자가 그 마루 종자를 써서
우리가 종갓집 할 때 종자에 최고란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단련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아랫부분인데요. 이곳을 강화시키면 자동으로 우리가 자세가 좋아져서 뱃살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3분 있다가 살이 나간다기보다는 뱃살들이 정리가 되어서 체형이 좋아지면서 자동으로 1cm에서 많으면 1인치까지 실제로 줍니다. 근데 그것을 코어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라고 하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한의원에서는 어떤 교정을 할 때, 교정 치료를 할 때 추나 같은 이런 삼각 받침대를 써요. 근데 이제 신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료용 도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것만 하기에는 요 정도만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삼각 받침대를 두고 여기에다 딱 받쳐두게 되면 자동으로 허리가 등에 딱 바닥 붙으면서 코어 근육이 조금 쉽게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밑에다가 딱 두고요. 허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유지한 상태에서 힘만 살짝 주면 그것만으로 체형이 좋아져 가지고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자세를 보통 이렇게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를 안 좋으면 몇 초만 해도 뚱뚱해질 수 있고요. 자세가 좋으면 몇 초만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술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는 것만 해도 평소에 뱃살이 나와서 혹시 고민이세요? 그러면 앉는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코어만 힘을 딱 줘가지고 있는 자세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1주, 2주 이렇게 지나잖아요. 자동으로 벨트 한 칸은 차이가 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1인치가 벨트 한 칸이에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 질문 받나요? 네, 그 질문 뭐 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차죠.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을 있었어요. 네. 저는 얼굴로 와서 네. 질환 병원 10일 정도 입원하고 마약 성분 네, 통제를 네. 하고 동시에 맞아야 네. 시작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얼마 전에 한의원 갔다 왔는데 네. 팔체질이라고 해서 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감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디프리 가서 하고요. 일단 한의사들마다 공부한 어떤 학파의 유형에 따라서 다 처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체질은 그다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쪽의 방향이라서 팔체질에서 말하는 가려 먹으라는 것보다 저는 골고루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전통적인 한의학 방식은 다 골고루 먹으라는 데 더 초점 맞춰져 있고요. 그 골고루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께 골고루 먹으라고 했을 때 아마 댁에 돌아가시면 골고루 드시지 않고 편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고루 먹어요. 그래서 골고루 안 먹어요. 골고루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군들 채소라고 하면 채식을 하라고 하면 채소뿐만이 아니라 버섯, 두부, 견과류, 해초류 여기까지 다 먹어야 골고루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운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생겼을 때는 일단 편식을 간혹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질병이 뭐 어떤 균이 들어왔다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의 전기가 오장육부의 기운에 에너지가 편차가 생겨가지고 이게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밸런스나 기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로 잡아주면 몸에 전기가 솟아나요. 그래서 그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 맛이 우리 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나 너무 지나친 것을 좀 꺾어주면 좋기 때문에 약초들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으로 하기보다 그냥 한약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은 그냥 평소에는 골고루 먹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분들이나 만성 아주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저는 오시면 약간 음식을 가려 먹거나 아예 하나만 먹어야 하거나 아주 편식을 시키거나 간혹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병은 물론 대상포진은 굉장히 괴롭지만 특히 얼굴에 오면 더 괴로운데요. 괴롭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범주의 병이거든요. 한 3개월이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식은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나머지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예.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기수련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뱃살 제거하거나 숙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장운동이라는 거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네. 느낌으로 걔를 당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호흡이랑 같이 해서 네. 그게 좀 습관화돼가지고 한때는 되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하루에 뭐 1000개씩 이상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 실질적으로 습관이 제거되는 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다들 좀 범상치 않은 분들이시네. 네, 맞습니다. 장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식호흡이에요. 근데 복식호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죠. 근데 그 방법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이 아주 일반인에게 쉬운 접근의 방법이에요. 저도 좀 이상하게 살았는지 꼴통처럼 살았는지 어릴 때 명상이나 호흡을 오래 했어가지고 지도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호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법보다 그냥 간단하게는 배가 그냥 충분히 나왔다가 충분히 들어갔다가 하게끔만 해줘도 복식호흡이 충분하고, 복식호흡이 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장이 움직여요. 조금 더 한의사니까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단전이라는 부위가 소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아까 변 본 거는 사실 다 대장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소장 안쪽 그 깊숙한 곳에 단전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자극해 주려면 조금 더 깊은 이 복식 호흡을 통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까지 해주고 배 운동까지 해주면 그 부분이 더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고요. 우리 몸에서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심장이고요. 또 하나가 소장이에요. 네, 그 부분이 둘 다 어떤 부위죠? 온도가 엄청 높은 부위죠.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높을수록 이런 면역이 좋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말들, 조금 전에 복식호흡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끊을까요? 하나만 할게요. 네. 하나는 왜 두 가지가 있대요. 변이 네. 아주 짧은 거예요. 네. 변이 왜 이렇게 한 번에 나가지 않고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장 안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매실이나 이런 거 할 때 설탕 많이 넣고 만들면 여러 가지 음료수 네, 있잖아요. 효소, 네. 네, 효소. 근데 설탕 그거 반 하잖아요. 1대1 보통 비율로 할 때 설탕이 유지해주는 많은 그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과연 발효했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이 되는 건지. 아니 안 괜찮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발효가 설탕으로 그러니까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러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설탕이라는 보조인자를 넣는데요. 한 15% 내외로 하면 참 좋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네. 설탕 아니고 꿀로 하는. 꿀로 해도 되는데 그 이제 퍼센테이지가 과일마다 다 다르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담그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기 서백산 네, 도사님. 그래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15% 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엄청 발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번 집에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펑 터져가지고. 그래서 잘못 막아뒀다가 50%가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네, 그건 좋은데 문제는 설탕물이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 그 어떤 특정 아마 효소하면 생각나시는 네. 과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걔가 조금 잘못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루에 한 번만 담아둘 수 있냐는 거는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계속 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물에게 쫓겨요. 변을 보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잡혀 먹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거나 할 때 변을 보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그거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장이라는 길이가 있는 이유가 그걸 담아두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창조한 건 아니라서 다른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생명체들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시간 담아두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아마 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그만 불편함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을 좋게 하고요. 운동 조금 하고요. 스트레스만 관리해도 좋아져요. 그런데 많은 병들, 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의원에서 조금 힘드셨던 뭐 불임, 심지어 불임까지도 면역을 좋아지게 하니까 아까 어떤 생활 습관들을 좋아지게 하니까 훨씬 더 빨리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혹은 의사분들께 병 고쳐내라 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 같이 내 생활 습관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버렸네요. 네.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